안녕하세요.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7개 부동산을 가지게 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이전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사면서 주변에 많은 지인이라든지 친구들에게 이제 부동산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제 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같이 사자라고 말도 했고,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주변에서 좋은 부동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엄청나게 좋은 부동산이 이제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그걸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은 이제 일반 물건들하고 다르게, 일반 물건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봐가지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아이쇼핑을 하다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나중에 필요하겠구나 해서 사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사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도 그렇고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난 부동산을 무조건 오늘 요번에 산다, 이런 이제 결심이 먼저 서야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일단 그 결심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제가 샀던 내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좋은 부동산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요때 처음으로 집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 신혼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파트를 시작을 하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직장을 좀 오래 다녀서 돈이 있다거나 하면 뭐 전세를 살 수도 있겠죠.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처음에는 월세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투룸에서 시작을 했고 아파트로 시작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좀 모이면 대출이나 이제 내가 모은 돈을 이용해서 전세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더 모여요. 살다 보면 맞벌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 돈이 좀 더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에 눈을 좀 뜹니다. 약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식을 좀 한다거나 뭐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되죠. 대부분 주식은 이제 실패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꾸는 게 정상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실거주 집을 사게 됩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면 이사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계속 하다 보면 다음에 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사를 계속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집주인에 따라서 집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도 많아요. 못 박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집을 이제 삽니다. 저는 이제 투자한 주식이 엄청 꼬랐는데 그걸 이제 눈물을 머금고 팔고 집을 샀습니다. 실거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집은 대부분 집을 잘 못 삽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교통비를 좀 아껴보자는 그런 것 때문에 직장 근처에 싼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그 일대에 이제 가장 싼 집을 사고 막 이렇게, 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주변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뭐 직장 이제 선배님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한쪽은 이제 앞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케이스와, 한쪽은 이제 투자에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성공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회사에 올인하는 케이스입니다. 회사에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좀 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 좀
에이스 취급을 받으면 좀 잘 나가고, 아니면 회사가 좀 편합니다. 나한테 이제 적성에 딱 맞는다든지 어떤 이런 성취를 할 수 있고 또 만족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회사에 불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나한테 즐겁기 때문에. 그 월급만 가지고도 생활할 만하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있죠. 이제 그러면 집 한 채 이제 산 걸로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쭉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이 회사에서 회의를 좀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이 뭐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 이외의 것들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뭐 부정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불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회사 시스템은 내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뭐 에이스 싸움이라고 막긴 하긴 했는데, 결국은 초반에는 열심히 해서 막 성과를 내다가 나중에는 성과가 잘 안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회사는 시스템이 이 어떤 수직적인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과가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내 위에서 성과는 이제 윗사람들이 먹게 되거든요. 그런 성과를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성과를 나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위에서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아, 회사는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회사고, 그걸 이제 뭐 인정을 받는 거는 내 주변 이 사람들 중에 운이 좋으면 나한테 오고, 대부분은 이제 내 윗사람들이 다 성과를 내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회사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회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죠. 아, 회사라는 시스템은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성취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또 그 이외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업종 변경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딴 주머니라고 해놨지만 기존에는 이제 내 짜투리 시간까지 다 회사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해가지고 새벽까지 막 공부를 해서 이제 문서 작성을 한 다음에 회사 메일로 보내놓고 그 다음날 이어서 막 하고 했거든요. 그럼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야근비는 없죠.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회사가 알아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집에 와서 내가 10시 퇴근해가지고 3시까지 열심히 일한 거를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이제 내 걸로 일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오래 다녀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에 회사에서 올인하는 케이스보다 요 밑에 케이스들이 잘 되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회사에 올인한 케이스들은 이제 임원이 되는 아주 수많은 사람 중에 임원이 되는 한두 분 계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에이스에서 내려오고 이제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이렇게 좀 편한 생활을 합리화를 하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년퇴직이 목표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하면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그랬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요 밑에 분들은 여기는 올인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올인이라기보다는 경제 독립을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정년퇴직은 끔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늙기 전에 나와가지고 내 걸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상가도 부동산의 일종이지만 뭐 상가 세팅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오피스인데 오피스도 상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사서 임대를 하고 세를 받는 것, 아니면 이제 편의점을 세팅한다든지, 또 뭐 메가커피 같은 커피숍을 세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저같이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가 좋은 점은 일단은 사업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무관하게 꼭 필요한 거다. 만약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상가, 오피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가 엄청 안 좋으면 그 사업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상가를 하다가 워낙 상가가 안 되면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접으면 이제 그 동안에는 그거는 이제 공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 살다가 텐트 치고 또 살다가 집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집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제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가 저는 이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무조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은 갭 투자가 있습니다. 갭 투자는 제가 투자할 때만 해도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책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합법적인 투자인 거고, 이것은 이제 모은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아파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동산 상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도 훨씬 더 잘 다니십니다. 왜냐면 근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미련이 없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내 의견도 마음껏 낼 수가 있고 또 내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봤을 때 에너지가 또 넘치고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회사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약간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보다는 밑에 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일도 잘하고 좀 쿨하고 사람들이 에너지 넘치고 훨씬 더 회사 생활도 더 열심히 잘 다니십니다. 회사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내 성과를 내고 내 성취를 하되 어느 정도 이제 내 경력도 쌓이고 내 능력이 올라가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기 좋은 상황이 되면 부동산을 매집을 하고 뭐 주식을 사기 좋은 상황이 되면 주식을 매집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나의 이제 성취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에 보탬이 되게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내가 내 것을 찾아가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부동산은 이제 꼭 사야 된다라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결국은 사야지 내 거가 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결국은 사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결심 그리고 그런 결심이 선 다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샀는지 사례도 찾아보고 이제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고른 방법들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 물고 났을 때 바로 실행을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을 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부동산을 샀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